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많이 뵙고 싶습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폐암, 한계를 정해서 시간도 제한됐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며 예방이 가능한가? 그 범주 내에서만 오늘 이야기를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폐암은 얼만큼 많은 사람이 이 병에 입영되어 있고 또 생명이 손상을 입고 있는지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 폐에는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면은 산소를 받아들여서 60조나 되는 모든 세포가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산소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에너지를 발생하고 살아서 잘 자기의 임무들을 이행한 후에 찌꺼기가 생기는 탄산가스는 우리가 내쉬는 공기를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그거 두 가지 아주 중요하게 하지만 또 부수적으로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간과 신장과 폐 이 셋이 같이 협동하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충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약 알칼리를 정하면 내성이 강한 체질이 되고 면역이 튼튼해지며, 그러나 산성 체질에서는 이병률이 높고 아주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생명의 장기가 바로 폐이며, 그래서 이 폐에 대해서 기본 생리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일찍이 강의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들어가서 다시 리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폐암은 이 미국의 통계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저 준해서 말씀드리면은 얼만큼 폐암 환자가 많으냐 하면은요, 오늘날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그 다음에 췌장암, 난소암,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것만큼의 폐암 환자가 많아서 암 중에서는 1위를 다투며 사망률에 있어서도 엄청나는 수를, 그 수는 여러분이나 제가 한번 듣고도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엄청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 원인은 뭐냐? 이구동성으로 모든 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리서치 하시는 분과 심지어는 담배를 만드는 전매청에서도 담배가 그 문제의 장본인이며 죄인인 것을 서슴지 않고 인정할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 그런데 담배는요, 까치수로 많이 하루 중에 10가치, 20가치, 40가치도 먹는 사람이 있는가 보죠. 그렇게 양을 많이 먹으면 좀 더 심하고, 횟수로 5년,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길게 했으면은 더 심하고, 또 간접 흡연자까지도 피해를 입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담배를 끊으면 발병률은 아주 확실히 줄어들며, 그 엄청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시꺼먼 손에서부터 헤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증세가 조기부터 나타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기에
아무 증세가 없으니까 담배는 여전히 피면서 예, 내 나야 폐암이 스쳐 지나가겠지 설마.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설마가 사람을 죽인다고요. 네. 그래서 조기에는 아무 증세가 없으니 병이 제법 진행이 되었고 상당히 진행된 후래야 비로소 기침도 하고 또 숨도 조금 차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 천식하는 사람들이 앵앵하는 모기 소리 같은 나는 그런 앵앵하는 위징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나고 또 목이 쉬기도 하고 예, 체중이 줄기도 하고 뼛속에서부터 바늘방석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오는데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뼈에 붙어서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통증. 예.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픈 거. 이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부랴부랴 의사한테 쫓아가 보면 벌써 네? 상당히 진행된 그런 암의 진단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암의 진단은요, 예, 그 스테이지를 말하죠. 예, 스테이지 1, 2, 3, 4까지 있죠. 그거를 말하기 전에 암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를 의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치료 방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둘입니다. 하나는 스몰 셀 폐암, 아주 세포가 아주 적습니다. 암세포가 스몰 셀 렁 캔서, 예, 폐암. 이거는 주로 무엇의 원인이 돼서 오는 암이냐 하면은 바로 이 담배가 주 원인이 돼서 오는 폐암이 바로 스몰 셀 렁 캔서입니다. 그 다음에 non 스몰 셀 렁 캔서, 그러면은 그거는 이 폐에 여러 가지 다른 상피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머스 셀 칼시노마, 아데노 칼시노마, 그 다음에 라지 셀 칼시노마, 스몰 셀이 아니라 라지 셀, 다른 상피 세포에 의해서 오는 거는 스몰 셀 폐암처럼 그렇게 악성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지 1, 2, 3, 4까지 있는데 이거는 뭐를 말해주느냐 하면은요. 스테이지 1 하면은 암이 발견은 됐지만 2인치, 네, 직경이 2인치 넘지 않는 것이 그저 폐에 국한해서 있는 것이고요. 스테이지 2 하면은 벌써 이 가슴의 벽, 그 다음에 이 늑막, 그 다음에 횡격막, 요 배 복강 가기 전에는 횡격막,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림파 절에 이런 데 다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지 3가 되면은 그때는 벌써 예, 상당히 암이 훨씬 더 크고 예,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먼 데에 있는 림파 절까지 옮겨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4 하면은 그때에는 한쪽 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폐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림파 절에까지 가며 그 다음에 몸 여기저기에 전이가 되는 김새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천연치료로 치료될 수 있는 암은 조기에 증세가 심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렸을 때 발견될 때에는 천연치료만으로서는 성공률이 아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담배라고 했으면은 담배
그리고 제가 강의한 것 중에 74회인가요? 거기에 담배란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크게 한 담배에 대해서만 담배가를 놓고 털어놓을 수 있는 약점들, 그 다음에 얼만큼 무서운 것이 담배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담배는 무서운 것입니다. 네, 폐암의 원인만이 아닙니다. 심장혈관 질환 뭐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폐암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에 있는 칼시노젠, 발암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에도 폴루션이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은 자꾸만 그 잡지나 뭐 여러 가지 건강 그 잡지나 뭐 여러 가지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데 여러분이 담배를 아주 애착을 가지고 피고 계시기 때문에 담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나무랄 때를 다 찍어서 나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라이프 스타일로 인하여 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옆에다가 비켜놓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비유상하지 않게 달래면서 얘기할 시기는 이미 다 지났습니다. 세상이 다 빨깍 뒤집힐 정도로 폐암하면은 담배 이렇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서전 제너럴 서전이 말한 거에 의하면 담배 갑 겉에까지도 다 워닝을 적어놨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이 그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에 이 환경의 여러 가지 폴루션 많지요. 무슨 뭐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 그 다음에 뭐 음식물에 대한 오염, 또 운동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 뭐 소셜 사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뭐 쓰는 뭐 나쁜 약장난들 뭐 해서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칼자루를 잡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 팩터, 예,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오는 담배, 이것이 주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당장이라도 담배를 끊기로 여러분이 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고, 선택을 해서 담배를 끊으면 그때로부터는 폐암이 생기는 리스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것을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당장 때려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것만 남으라고 싶어서 핑계를 대십니까? 네, 요 정도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예? 이 담배에 우리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얼만큼 많은지 들어보시겠습니까? 4,000을 훨씬 넘어요. 과학자들이 규명해내고 이름까지 다 붙이고 어디에 어떻게 왜 나쁜지를 다 상세히 설명한 것들이 그러한 거예요. 40개라고 해도 끔찍스러운데 400개라고 해도 끔찍스럽고, 근데 자그마치 4,000개가 넘습니다. 특별한 발암물질은 특별한 장기의 암을 일으킵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따로 있고, 췌장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따로 있고, 신장, 키드니, 콩팥이죠.
콩팥에 암을 일으키는 거, 방광암, 식도암, 대장암 다 따로따로 있어요. 뭐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저기 내려가서 대장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는가 하면은요, 왜 담배를 피시는 분만 피해를 입지 않고 주변에 담배 피지 않는 패시브 스모커, 예? 세컨핸드 스모커, 예, 자기는 피지 않았지만 그 연기에, 공기에 다 감염이 돼가지고 그 공기를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 그 어항 안에 있는 물을 같이 나누어서 아가미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물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서 붕어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가 하면은 자손들, 아들이나 따님이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 분의 정액에 속에 있는 DNA, 유전 물질이 있죠. 그 유전 물질, 네, 그 유전 물질에 손상을 입힙니다. 바로 이 담배에 있는 발암 물질이 담배 잡수시는 분의 정충에, 그러면은 그러한 손상을 입은 유전인자를 타고나면은 그 아이는 어린 시절에 벌써 암에 걸리는데 주로 어떤 암에 걸리느냐 하면 백혈병에 잘 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데 뇌에 암이 생겼다고, 네, 진단을 받고 머리가 아파서 애를 써서 가보면은 그런 진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 발암물질이 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고 과학자들이 다 리서치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 중에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 담배 연기 속에 방사선이 얼마나 많은지, 네, 여러분이 담배를 펴서 그 연기를 흡입할 때에 여러분 폐에 노출이 되는 방사선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사무일을 하면서 근데 되게 신경이 아주 신경질적이고 참 타고나기를, 성미를 참 못되게 타고난 사람들이 더 담배를 많이 핍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미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담배를 먹고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는 숨 조금 돌리는 거죠. 그러면 담배를 불을 붙여가지고 잿더리에다가 놓고 나면은요, 거기에서는 하얀 연기가 아니라 파란 연기가 나오죠. 마치 우리가 석탄 구멍 뚫린 연탄을 떼서 밥을 할 때 보면은요, 한창 불이 그냥 아궁이를 열어놔서 그냥 석탄이 연탄이 불이 붙으면은 새파란, 그거는 뭐예요? 예? 무서운 정말 우리 뇌신경을 파괴하는 그런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중독이 되면은 우리가 혼수 상태로 들어가죠. 네, 그런 그 가스가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담배를 피우실 때에 엄청난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네, 방사선은 양면에 문제가 있어요. 노출되면은 세포에 손상을 입어서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암이 발생했을 때 또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죠? 방사선은 세포에 그것이 건강한 우리의 세포이든지 병든 암세포이든지 세포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프루브 파지티브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닥터 닐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거를 어떻게 비교했느냐면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 소비에트 유니언, 포머 소비에트 유니언입니다. 옛날 그때에 그 초노빌 뉴클리어 리액터 액시던트라고 해가지고 큰 이
지난번에는 일본에서 그 문제가 생겼지만 한 번은 그 옛날 소비에트 유니온에서도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에 노출했는데 유대인은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한 4유니트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좀 있었지만은 그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배 한 가치를 필 때에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은 7유니트 한 가치가. 그러면 하루에 10가치 정도를 피는 사람이 1년을 담배를 피웠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은 얼만큼 많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느냐면 이 소비에트 유닛의 이 처너빌 그 뉴클리어 리액터 액시던트에서 노출된 그 양의 12,000배, 12,000배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을 하루 10가치씩 1년을 먹었을 때에. 그러면은 발암 물질 말고도 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만 해도 폐암에 걸리고도 남을 만한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담배 피시는 분만 이런 방사선에 노출이 되느냐? 아니에요. 간접 흡연자에게는 75%의 이 담배를 피시는 분의 75%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담배를 필 때에 이 사이드 스트림이라고 해서 담배 연기가 주변에 다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 하얀 연기 거기에 또 이 방사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구에 어린아이들, 이런 부모가 담배를 피는 그 어린아이들이 childhood leukemia, 백혈병은 어린아이에게 더 많이 걸리곤 했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담배를 피시는 분의 offspring, 자녀들에게 이 백혈병이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요 다음에는 이제 sudden infant death라고 해서 애가 멀쩡한데 죽었어요. 네, 검사를 하고 해부를 해도 아무것도 발견이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는 다 산소가 아닙니다. 활력이 없는 죽은 산소도 있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아주 그 생명이 아주 에너지가 있는 이온화산소도 있고, 제가 이온화산소에 대해서도 강의를 이미 강의를 시작한 한 4, 5년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십시오. 폐암을 염려하십니까? 폐암을 치료가 되셨습니까? 폐암을 지금 앓고 계십니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Dr. 버넬 볼드윈이라고 하시는 분은 미국의 와일드우드 하스피탈 앤 라이프 센터에 리서치를 하시면서 아주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생리학자이면서 의사시면서 참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Why is fresh air is so fresh? 예. Why is fresh air fresh? 예. 신선한 공기는 왜 그렇게 신선하냐? 말하자면은 소나무 근처, 또 시다우드, 네, 그런 근처, 폭포수 근처, 호수가 근처, 그 다음에 소낙비가 온 다음에 그 신선한 공기, 또 우리 집에서도 아침에 일찍 아직 서리아적에 밖에 나가서 한 바퀴를 싹 돌 때에, 네,
그 아직도 경쾌하며 공기 중에 수분도 적당히 있으며 아직 공기가 80도 뭐 10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주 차갑고 경쾌한 그 아침에 그 신선한 공기는 왜 그렇게 프레시한가? 전기적으로 음성으로 네거티브 이온으로 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기를 호흡하면은 이런 공기를 헤모글로빈 하나가 좌석이 4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4개의 여기에 산소가 지금 입자가 실려 있습니다. 이 음성으로 전기적으로 차지된 이 4입자가 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아주 빨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일이 아주 신속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기만 해서 먹어야 힘이 나는 줄 아시는데요. 아닙니다. 이런 아이오나이즈드 아니온, 이온화산소를 호흡하시면은 머리가 깨끗하고 지력이 좋아지고 힘이 생깁니다. 왜? 세포가 아주 생명이 있는 산소를 공급받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방출해내는데 아주 신속하고 그 당이 완전 연소를 해가지고 불완전 연소를 해서 타다가 마는 게 아니라 완전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38 ATP를 방출하니까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네. 그러는데 보세요. 이러한 신선한 공기가 예? 우리가 전기적으로 충전된 이 네거티브 이온화산소. 그런데 이것이 왜 실내에서 네. 왜냐면은요. 실내에서 이 같은 산소가 계속 recirculating air in the building. 특히 아파트에는요. 내 집에서 내 방을 돌던 산소가 또 가가지고 또 옆집 방으로 가고요. 1층에서 돌던 것이 또 몇 층으로 오고 그 히터나 에어컨 유닛들을 몇 층마다 그 한 유닛으로 같이 쓰고 있는지 뭐 그 많은 그 성냥갑 같은 그 아파트의 모든 거에 한 엄청난 파워풀한 것이 지하실에 같이 있는지 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recirculating air in the building. 죽은 산소가 돼요. destroyed. 예. 이 네거티브 차지가 된 이 이온화 산소를 다 파괴해서 거기는 죽은 산소가 그저 빙빙 돌 뿐입니다. 병원의 공기가 아주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경쾌한 줄 아시는데 프레시 에어인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리고 환자들에게 주는 그 산소가 다 이온화 산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폴루션이 많을수록 그렇고 담배의 그 연기는 다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산소를 다 죽은 산소로 만들어 놓고요. 이 도해지에 있는 그 스모그, 예, 이 스모그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이 산소는 죽은 산소로 그렇기 때문에 도해지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산소가 50% 미만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그 자체가 산소 결핍증으로 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이 죽은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고 콜레스테롤 있는 거 뭐 이런 많은 그런 거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몸에 아미노산에 페닐알란이라든가 트립신이라든가 타이로신이요. 타이로신이나 페닐알란이나 이 두 개의 아미노산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이뮨 시스템의 암과 싸우는 이 일에 그 T 헬퍼 셀, 그 다음에 T 사이토톡식 셀, 이거는 기능을 발휘 못하고 뚝뚝 떨어집니다. 다행히 T 킬러 셀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이 발병해서 진단을 받기 전에 우리 몸에서 여기저기서 암이 발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데는 발암 물질에 우리가 노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면역이 튼튼하면 그러면은 다 진압을 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처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이뮨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해 산소가 세포를 파괴하고 좀 먹듯 지금 파괴를 계속하고 있는데, 항산화제, 안타이악시단트가 아주 로딩되어 있는 음식물, 신선한 과실, 신선한 야채, 그것도 아주 그 중에서도 제일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요, 캐로티노이드입니다. 캐로틴, 베타 캐로틴, 프로바이타민 A. 이것은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루는 왜 이렇게 노란 색의 그 과일과 야채가 이렇게도 많지? 보면 끼니마다 오렌지색의 야채나 과일이 상에 오르지 않는 데가 없어. 그랬더니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라고 말씀드렸어요. 폐에 이 상피세포, 기관지로부터 이 꽈리 같은 그 폐포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다 우리 피부에 익스텐디드한 장기라고 보아서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프로바이타민 A인 캐로틴, 이거는 매일같이 끼니마다 아주 많이 잡수시면은 우리의 피부의 재생, 폐의 모든 세포의 재생,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 GI 시스템의 모든 GI 시스템은 밖으로 나온 우리의 이 피부가 옷구름이요. 이제 한국 옷의 그 옷구름처럼요. 속으로 들어간 것이 GI 시스템의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내가 이제 콜론 캔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거기에 재생되는 일. 그 다음에 비뇨기 계통의 세포가 리페어. 우리는 매일 밤 리페어 되어 있어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만일 이 리페어, 보수 작용이 매일 밤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다 낡아빠진 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암을 예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항산화제 중에서도 캐로틴을 끼니마다 잡수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싼 것이 캐롯입니다. 캐롯이 GMO가 트리트한 것이 아니라 난 GMO, 올게닉 캐로틴, 아니면 어디든지 땅이 있으면 심으셔요. 네, 창조의 능력을 우리 주변에 그대로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하여 땅속에 놀라운 당근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지나갔음으로써 처삼촌 벌초하듯 이 정도로밖에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병의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이 시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